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긴급주거 지원을 신청하거나 연 1에서 2%의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서구 화곡역에 처음 생기고 점차 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했는데요. 처음에는 임시로 운영했다가 준비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임시 개소한 1월 31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하였고 612건의 피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돈플리에서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인천에 위치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인데요. 이곳에 도착하시면 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월세 피해 상담과 금융지원, 긴급주거 지원과 관련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실게요. 이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전국에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몇 개 없다고 들었거든요.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일찍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서울의 강서 다음으로 조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도 좀 많이 오시나요? 거의 한 2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지원 대상 기준이라는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자분들을 하고 있고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되고서 이제 한 달 지나셨는데도 보증을 못 받으셨거나 경공매에 이제 낙찰이 되셔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네. 구제를 할 방법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의외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거나 금융지원은 어려우시고 보증보험 이행 청구하셔가지고 보증금을 이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예약하는 방법하고 네. 여기 왔을 때 챙겨와야 하는 준비물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약은 안심전세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거기서 피해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약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임대차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최근 걸로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대리님, 여기는 이제 허그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센터에서 허그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5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심전세 포털 검색을 해주시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에 이제 통합 안내문 자료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5가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오시면은 무료로 이제 법률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피해 입으신 분들이 피해 상황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법무사님이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후속 조치로서 먼저 첫 번째로는 법무사 풀을 추천해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연계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법무사 풀 안내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 최소 30% 이상 저렴하게 임차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대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에 공시를 활용해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거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최소 이제 6개월에서 이제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발생하기는 하는데 해당 그 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약 30% 정도만 납부하고 거주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하구 쪽에서 이제 전세 피해 확인 대상자인지 좀 심사를 한 다음에 그 확인이 되시면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 LH나 지방도시공사에서 계약 체결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주거하던 곳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존에 뭐 거주하고 계셨던 곳이 부평구라면은 그 부평구 내에 이제 있는 공실주택에 입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금 저리 대출이고요. 두 번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이 기금 저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봐주시면 되고요. 전세 피해자로 확인이 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은 저리로 지원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총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순자산은 5억 6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 지원은 이제 2년을 해드리는데 연장하면 이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시고요.
새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 가시는 집은 보증금 3억 이하로 구하셔야 되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4천만 원하고, 구하시는 집의 임차 보증금의 80% 중에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소득이나 아니면 구하시는 그 새로운 집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1.2%에서 2.1% 사이에서 대출 금리는 결정되게 되고요. 그다음 무이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저리가 아니라 아예 지원을 전체를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사회 배려 계층과 같이 기초생활 수급감자나 연소득 3천 이하이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25개월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2,500 이하여야 되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1억하고 임차 보증금 80%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자에 대한 전액하고 보증료도 전액을 이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심리 상담 전문가가 최대 3회까지 전국의 약 500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전세 계약할 때 유독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희 안심전세 포털상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세 계약 체결 단계별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 계약 체결 전에 유의할 사항을 봐주시면은 집이 얼마인지 시세나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부부터 KB 시세, 부동산 테크 등 다양하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안심전세 앱을 오픈했는데요. 주택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등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2년 6개월까지 변동사항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서 유용한 기능인 것 같고요. 분자당은 얼마인지 이런 금액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총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심전세 앱 기능에 집주인 조회라는 기능도 좀 추가가 됐거든요. 집주인이 성명 주민번호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은 제 허구의 전세 보증 금지 대상인지 보증 금지 이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이 시행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임대인분한테 이 확인을 요청해서 계약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체결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아무래도 그 임대인분이 이제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가구에 이제 적혀 있는 소유자분과 신분증으로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가 체크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중개사 협회나 시리얼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고요. 그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열람 공간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가 있거든요. 정보를 정확하게 조회하고 계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꼭 한번 들러서 보고 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상담 진행하고 계시는 법무사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법원 앞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규 법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행정사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전세 상담을 하니까 전세 계약 후에 한 달, 두세 달 이내에 집주인이 다 바뀌는 경우가 많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여력도 없이 집주인이 다 바뀌어서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담이 되게 많았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전세 보증보험을 뒤늦게라도 들어서 계약한 날로부터 최후 1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거든요. 보호받을 수 있는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되게 바뀐 집주인은 신용불량자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지 사장들이 많죠. 이 경우에는 전세 만기돼도 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임차권 명령 등기나 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하긴 하는데 반드시 보증료가 들어가더라도 보험을 들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인천의 첫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가봤는데 센터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상담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좀 인상 깊었고요. 허그에서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해주시니까 그 점이 정말 속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전세 사기 당하면 이 법률 싸움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기본 상담만 받으려고 해도 5만 원 이상은 후딱 넘어가는데 여기는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긴 하지만
공단 소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하고 가셔서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